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소 제대로 알고 먹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존 라벤스 선생님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소에 대해서 소의 죽음의 원인은 대부분 운송열이라는 일종의 폐렴으로 소들이 죽어갑니다. 시장에 도착하는 소 100마리당 2마리 이상의 소가 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오늘날 축산업자들은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위험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이 소들의 폐렴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클로람페니콜과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이 항생제 탈리도마이드가 불러왔던 끔찍한 비극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극소량의 이 클로람페니콜만으로도 무형성 빈혈이라는 치명적인 혈액장애가 일어납니다. 클로람페니콜은 생명이 위태한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약품인데요. 극소량만으로도 골수에서 적혈구 형성을 막아서 죽음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FDA 수의사 조지프 세티퍼니는 32mg밖에 안 되는 클로람페니콜이 사람들을 죽여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잔류율 100만 분의 8인 고기 약 0.1kg 먹었을 때 흡수되는 양이래요. 하지만 운송열에 대한 처방으로 클로람페니콜을 투여한 소에서 나온 시판용 소고기,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소고기에는 잔류율이 그보다 100배는 더 높다는 것입니다. 고기 약 0.1kg 먹었을 때 이 클로람페니콜이 32mg밖에 안 되는 클로람페니콜이 사람들을 죽여왔는데 잔류율 100만 분의 8인 고기 약 0.2kg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양인데 여러분들이 시판되는 소고기에는 잔류율이 그보다 100배는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는 소들을 약 0.4평의 공간에 한 마리씩 집어넣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3.6m 곱하기 4.5m의 전형적인 침실 약 5평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백동에 계시는 분들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침실에 몸무게 0.5톤인 소가 13마리가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유구업이 화학약품과 호르몬제, 각종 항생제나 수많은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가시면서도 그래도 갈 때 유명한 이거 한 번은 먹고 가야지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믿지 못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드럽고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공공의료원장님들이 그 집 소고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줄이 200명도 넘게 서서 기다렸다가 먹고 왔다고 그러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원장님들이 이 아주 이 부드러운 연한 소고기의 비밀을 좀 아실까? 자, 송아지 고기의 비밀을 좀 살펴볼까요? 좋은 송아지 고기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방법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정된 양이긴 하지만 전에는 쉽게 구하지 못했던 훨씬 좋은 송아지 고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송아지 고기는 아주 엷은 분홍빛의 고운 살코기와 맑은 지방을 갖고 있고요. 아주 맛깔나게 부드러워요. 라고 인류 요리사 제임스 비어드가 미국의 요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엷은 분홍빛이 도는 하얀색으로 송아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비미사에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를 창출했는데 바로 특별한 먹이를 먹인 송아지 고기와 우유를 먹인 송아지 고기라는 상표에 맞는 특별한 식단입니다. 자, 이 특별한 먹이를 먹인 송아지 고기의 비밀을 좀 볼까요? 그 특별한 먹이는 뭐냐면 송아지 살을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빈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먹이를 먹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빈혈이 와가지고 철분제를 먹는 것처럼 이 어린 송아지들에게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먹이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들이 태어날 때 이 몸속에 철분 창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피 속의 여분의 헤모글로빈 형태로 저장되어 있거나 간이나 지라 그리고 뼈의 골수에 약간씩 저장된 이 예비 철분은 송아지가 갇혀서 특별한 먹이를 먹는 4개월 동안은 계속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무게를 늘리면서 살은 하얗게 유지하고자 했던 고기 생산업자들의 목표가 드디어 달성되죠. 이 특별한 먹이를 먹는 송아지들은 비록 살아있지만 빈혈이 점점 더 악화돼서 폐나 장에 관련된 질병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비롯한 다량의 약품들을 끊임없이 먹어도 4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송아지들은 주의를 기울여도 병이 나기 때문에 경구용 약이나 주사약을 자주자주 항생제를 써야 돼요. 특별히 이 송아지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많은 항생제가 이 항생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니트로프라존하고 극소량만 사용돼도 치명적인 이 혈액장애, 그래서 이 호지킨 림프종이나 이런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는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이 발암물질들인데요. 이걸 송아지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자주자주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축품은 실내기구 팩트는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식육용 송아지가 어떤 취급을 받냐면 어미의 젖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이면 경매장으로 실려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송아지들과 뒤섞여 지내고 송아지 고기 공장으로 팔려가서 겨우 폭 55cm의 개별 나무 상자 안에서 죽을 때까지 목줄을 매달고 지내고 정부 보유 재고 탈주율을 먹이로 제공받고 씹을 수 있는 단단한 먹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빈혈에 걸려 있고 불안감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깜깜한 곳에서 사육이 되고 호흡기, 소화기 각종 질병에 걸려 있고 정상적인 자세로 엎드릴 수가 없고 깔집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뛰놀거나 장난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걸을 기회조차 전혀 없는 이 불쌍한 송아지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부드럽고 연한 고기를 먹고 있다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이죠. 바로 A Life of My Father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의 생애라는 책에서 알렉산드라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모는 먹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채소 일색의 식탁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허접한 쓰레기 같은 건 못 먹겠으니까 야, 먹을 걸 좀 가져와. 고기와 닭을 좀 달라고 하면서 고모가 화를 냈어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식사하러 온 고모에게 고모가 자기 의자에 매여 있는 살아있는 닭과 접시에 놓인 큰 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도대체 내가 고기를 달랬지 누가 이 닭을 달랬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모에게. 닭을 달랬잖아. 아버지가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무도 그 닭을 죽일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닭을 좋아하는 닭고기를 좋아하는 자네가 직접 닭을 죽여서 먹으라고 준비해 준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오시기 전까지. 아니 어쩌면 여기서 나가셔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닭고기, 치킨, 돼지고기, 제육볶음, 소고기, 육회. 그 고기가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무시느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의 살은 먹고 싶어 하면서도 동물의 피를 직접 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신을 내가 즐겨 먹는 닭의 살해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단순한 소비자야 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은 뒤에 배를 텅텅 두드리면서 아 맛있다. 정말 좋은 닭이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 맛있다. 나는 이 죽은 닭의 살맛이 정말 좋아. 헨리 솔트는 야만의 70년에서 그리고 이어서 나는 놀랍게도 우리의 주식을 이루고 있으며 또 빵이나 과일, 채소처럼 우리의 식탁에 일기의 구성품으로 여기고 있던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소고기와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실은 짐승의 살 대량으로 도살된 소와 양, 돼지 같은 짐승들의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는 거는 죽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돼지를 죽여서 먹는 거고, 진짜 살아있는 닭을 죽여서 먹는 거고, 진짜 살아있는 돼지를 죽여서 먹는 건데, 여러분은 그저 단순한 소비자이고, 나는 이 닭고기를 먹음으로 내가 이 닭을 살해한 살해자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를 땅땅 두들기면서 아 맛있다. 나는 이 죽은 닭의 살맛이 정말 좋아. 아 맛있다. 나는 이 죽은 돼지의 살맛이 정말 좋아. 그러면서 나는 단순한 소비자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식품 고기가 사실은 짐승의 살과 대량으로 도살된 소와 양, 돼지 같은 짐승들의 진짜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먹는 짐승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면 아마 채식주의자들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는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닭을 직접 식탁 위에 놓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기 안 주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에게 닭과 돼지와 소를 직접 식탁 위에 놓아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야 나는 이 죽은 닭의 맛이 너무 좋아. 난 이 죽은 돼지의 이 살맛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고기가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평화주의자란 죄명으로 집단 수용소에서 온갖 종류의 잔혹 행위들을 경험한 에드가 쿠퍼에 져서 동물, 나의 형제들, 동물, 나의 먹거리가 아니라 동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물, 나의 먹거리. 이건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요. 동물, 나의 형제들. 자, 하늘마을에서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소들의 죽은, 여러분의 몸이 소들의 죽은 무덤이 되지 않고, 닭들의 죽은 무덤이 되지 않고, 돼지들의 죽은 무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에드가 쿠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왜 고기를 먹지 않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의 고통과 죽음에 힘입어서 나를 살찌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심한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떠올림으로 다른 생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법으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더 좋은 세상. 너희는 서로 죽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율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 닭고기를 참 아빠가 미군 부대 도서관 책임자이셔서 이 카니발 축제할 때마다 이 닭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처럼 이렇게 바비큐 치킨으로 해서 토마토 소스에다가 닭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어릴 때 제가 좀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존 라빈스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살인자였는지. 자, 우리 다큐를 보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t least 4 cases of mad cow disease, but I'm almost positive there's more cases than that, but the government isn't looking for it. So what you're saying is that there could be already mad cow disease in humans. Right, and I think a lot of it was misdiagnosed. With the Alzheimer's or dementia, it takes several years, you see the progression, but to make it easier, these doctors just sign off on it as dementia or Alzheimer's without actually taking a biopsy of the brain to see if it's that, or is it actually a prion disease like Creutzfeldt-Jakob disease or mad cow disease. Do you think it's safe to eat meat? I personally don't think it's safe to eat it because of the fact how the line speeds are increasing and also our inspectors are not well trained enough
At the present time, the line speed now is going about 220 cows an hour. That gives you about somewhere around 4 cows per minute, so that's 15 seconds per cow. These dangerous slaughter speeds means that animal waste ends up everywhere. Testing shows 88% of pork chops are contaminated with fecal bacteria, 90% of ground beef, and 95% of chicken breast sample contain animal waste bacteria. There is nothing clean about eating this way. But it just isn't waste, it's also pus-filled infections. You can see there's a bump or some kind of abscess underneath the hide. Most of the time when the hide's pulled off, either that will open up the abscess and the pus will come out, or if it's deep-seated, when the inspectors are doing their work or the company employees, they might stick their knife into an abscess and it explodes all over the place. 아까 소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우유가 아니라 뭐예요? 예, 고름이에요. 자, 여기 미국에서는 최소한 4건의 광우병 발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병이 더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정부는 알아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 광우병이 발병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수는 진단이 잘못됐겠죠. 알츠하이머나 치매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제공하면서 이 기생충을 제거만 해줘도 이 증세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 몸이 이 치매 환자들이나 알츠하이머 환자들 대개 보면 이 죽은 동물의 이 무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라고 진단을 하려면 수년간 진행 경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의사들은 그저 대충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진단서를 써주겠죠. 실제로 뇌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크로이츠펠트 약호병이나 광우병 같은 프리온 단백질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는 거죠. 자, 고기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검역관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대략 1시간에 220마리가 도축이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짐승들이 도축당하고 있는데 1시간에 무려 220마리가 도축이 되는데 어디선가 1분에 4마리쯤 도축이 되죠. 15초에 1마리예요. 이렇게 위험스럽게 빠른 도축 속도는 축산 폐기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88%의 돼지 갈비 살은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이 돼지갈비찜들을 많이들 해 드실 텐데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이 돼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표본 추출 중에 다진 쇠고기 90%와 닭가슴살 90%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배설물뿐이 아닙니다. 고름이 가득한 감염도 있어요. 울퉁불퉁한 종기 같은 것이 동물 가죽 아래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부분 가죽을 벗길 때 종기를 절제해서 고름을 짜내거나 깊이 자리 잡은 경우는 검역관이 일하는 동안 직원이 칼을 꺼내 종기를 잘라내려다가 사방에 아까 고름이 튀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유방암과 난소암과 갑상선암과 각종 호르몬성 암인 전립선암에 그리고 왜 동물들을 사육하신 분들의 폐암에 노출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는 지각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세요? 예, 냉동고에서 다 처리돼서 와서 전혀 나는 그냥 단순히 고기를 사 먹는 단순한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뭐예요? 동물들의 지옥을 만드는데 어쩌면 우리가 일조를 가하고 있지 않은지. 문제는 내가 먹는 이 고기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존 라빈스 선생님처럼 지각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좀 좋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계실 때 불쌍한 짐승들을 동물들을 다시 한번 좀 긍휼히 여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혜인 수녀님의 고백이란 그 시를 좀 볼까요? 주님, 타고난 좋은 기억력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무엇가 있는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찌 그리 때에 맞게 기억을 잘하냐고
기억의 천재가 확실하다고 늘상 놀라워하며 감탄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좋은 기억력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았다고. 특별히 다른 이의 사소한 잘못도 용서 못해서 괴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 그때는 좋은 기억력이 참 원망스러웠다고. 일이 못나고 소심한 저를 오늘도 살펴주시는 기억의 천재이신 주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저는 자주 저의 잘못을 자주 기억하되 남의 잘못은 자주 잊어버리기.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의 잘못은 자주 기억하되 남의 잘못은 자주 잊어버리기. 행복한 순례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마음에 안 든 일을 예뻐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가 없다면 이렇게 사랑에 실패한 기억의 천재가 이인수녀님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에 실패한 기억의 천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제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유방암에 걸리고 내가 왜 전립선암에 걸리는지, 그리고 내가 왜 폐암에 걸리는지 모르면서 참 우리들에게 보호하라고 아껴주라고 준 동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짓밟는 동물들의 지옥이 내 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거스르듯이 제가 참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진실을, 팩트를 이야기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치 존 라빈스 선생님이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깨우치면서 지구 평화 운동을 일으키고 온 세상이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계명을 지키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마을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보는 독자들과 하늘마을 가족들부터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